이번 비트코인 폭락,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정교하게 설계된 게임이었어요. 누가요? 이 시장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큰손들이요. 언제? 딱 개미들이 레버리지 잔뜩 끼고 들어왔을 때요. 왜?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헐값에 털어가기 위해서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이 폭락이 어떻게 계획됐고 왜 멘탈 약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이 없는 개미들만 골라서 당했는지 그 냉혹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거 알고 나면 다신 그들의 밥이 되지 않을 거예요. 먼저 팩트부터 볼게요. 이번 폭락 직전에 뭐가 있었나요?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시장이 들썩였고 언론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떠들어댔죠. 유튜브엔 10만 달러 간다, 100만 원 투자로 억대 수익 같은 썸네일이 도배됐어요. 개미들은 즉각 반응해요. 피오모에 빠져서 레버리지 10배, 20배 끼고 물밀듯 들어왔어요. 그 순간 큰손들은 어떻게 했게요? 정확히 그 타이밍에 대량 매도를 시작했어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수백 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반복되어온 전통적인 게임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죠. 이름하여 털기예요. 영어론 shakeout이라고 불러요. 약한 손들을 털어내고 싸게 다시 쓸어 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볼까요? 첫 번째, 큰 손들은 상승장 초입에 미리 물량을 쌓아놔요. 가격이 낮을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몇 달에 걸쳐서요. 두 번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해요. 기관 투자 러시, 월가 진입, 이런 호재들을 흘리는 거죠. 세 번째, 개미들이 몰려들면 선물 시장에서 대량 숏을 걸어요. 그리고 현물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산이 터질 때 나오는 물량은 시장가로 던져져요. 그럼 가격은 폭포처럼 떨어지죠. 그 순간 공포에 질린 개미들은 어떡하나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해 라며 패닉셀링을 해요. 바로 이게 큰손들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개미들이 헐값에 던진 비트코인을 그들은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 시장이 회복되면 그들은 2배로, 3배로 불린 자산을 들고 다시 웃으며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왜 개미들만 당하는 걸까요? 왜 큰손들은 안 당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비트코인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는가, 철학의 차이예요. 큰손들은 비트코인을 뭘로 보냐면요. 장기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봐요. 이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고 법정 화폐 시스템의 대안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팔아요. 오히려 더 사요. 왜냐면 그들은 10년, 20년 단위 미래를 계획하거든요. 근데 개미들은요. 대부분 비트코인의 철학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 남길까? 이것만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해결하려는 기술인지, 왜 2100만 개로 제한됐는지 이런 본질적 질문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20% 떨어지면 공황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큰손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 철학이 없는 사람들, 단기 차익만 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개미들이 어느 가격대에 물려 있는지, 어느 시점에 청산이 집중돼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지점을 공략해서 눈사태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번 폭락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대에서 8만 달러대로 떨어지는 순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어요. 30억 달러요.
이게 누구 돈이에요? 개미들 돈이죠. 그럼 이 물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받아갔을까요? 답은 뻔해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던 큰손들이 받아간 거예요.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요. 폭락 직후 대량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 싸게 쓸어 담아서 장기 보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1년에도 그랬고, 2013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2021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상승장 끝자락에서 개미들이 몰려들면 폭락이 오고 개미들이 패닉셀링하고 큰 손들이 쓸어 담고 몇 달 뒤 가격은 다시 올라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거 이제 보이나요? 그럼 왜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걸까요? 왜 개미들은 매번 당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기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이라는 혁명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은행이 동결할 수 없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큰 손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팔아요.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고 수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단기 차익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향후 10년, 20년 뒤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지 보고 있는 거예요. 법정화폐의 가치가 계속 희석되는 세상에서 공급이 고정된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미들은요? 차트만 봐요. 캔들만 봐요. 유튜브 썸네일만 봐요. 그러니까 폭락 한 번에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끝났다. 거품 붕괴다. 이런 뉴스 제목 하나에 공포에 떨면서 손절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큰 손들이 기다리던 타이밍이에요. 개미들의 비트코인을 헐값에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당할 건가요? 아니면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역으로 이용할 건가요? 답은 간단해요. 첫째, 레버리지를 끊으세요. 레버리지는 여러분을 큰손들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올감이에요. 둘째, 당위 차익 생각을 버리세요. 비트코인은 한두 달 들고 있다 파는 자산이 아니에요. 셋째, 비트코인이 뭔지 정확하게 탐구하세요.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해결하는지, 이게 왜 미래의 화폐인지 이해하세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은행이 무너지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사람들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걸 보면서 이 시스템은 잘못됐다 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투명하게 검증 가능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제한된 정제된 화폐 시스템이요. 이 철학을 이해하면요. 가격 폭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2100만 개라는 공급 한도는 그대로고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는 것도 그대로고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그대로예요. 변한 건 단지 가격표의 숫자뿐이에요. 근데 그 숫자는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죠. 큰 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엔 법정화폐의 신뢰가 더 떨어질 거고 정부의 부채는 더 늘어날 거고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걸요. 그 세상에서 공급이 고정된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개미들이 공포에 떨며 던지는 비트코인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폭락은 비트코인의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관문이에요.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평생 큰 손들의 밥이 돼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요, 게임의 룰을 이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폭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로 보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선택하세요. 계속 당할 건가요? 아니면 그들과 같은 편에 설 건가요? 멘탈을 다잡고 철학을 공부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그럼 다음 폭락이 왔을 때 여러분은 패닉셀링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 모으고 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큰손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도 10분마다 블록을 쌓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아요. 변하는 건 여러분의 심리밖에 없어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 심리 때문에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될 건가요? 자,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Sitting in the basement of